있습니다. 네, 수능 문제 그리고 이와 매우 유사한 EBS 연계 문제입니다. 네, 저 문제에 주어진 5개의 선택지 중에서 정답 하나를 콕 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과 직결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초중고 12년 교육의 정점에 있는 저 수능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정답 찾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EBS 교재 연계율이 70%로 고3 교실에서는 교과서가 사라지고 EBS 교재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능 위주의 파행적인 학교 수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고 이게 절대평가를 구상한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곧 발표되어야 하는 2021학년도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것이죠. 근데 이 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국영수,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6과목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위주로 수능 범위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해서 높은 변별력을 두게 되면 아마도 고등학교 3년 내내 1학년 수능 과목을 무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도 아마 그 수능 절대평가를 제안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능 절대평가는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간단하게 답변을 두어 차례 하시기는 했지만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이 수능 절대평가를 왜 구상하게 되셨고 어떻게 추진하실지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수능 시험이 이제 그동안에 몇 차례 제도가 바뀌면서 오늘의 수능 시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 교육국들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수능 시험을 보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 자체가 입시 과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그런 부작용들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이 오랜 기간 실시되면서 상당히 안착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선진교육국들의 입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뭐 일부에서는 수능 자격고사화를 바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가는 것은 사실상 너무 급진적이고 해서 수능 절대평가 과정을 거쳐 가는 게 필요하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수능 절대평가 자격고사화 어쨌든 그 가는 길이 가시밭길입니다. 최근 5년간 국영수 그리고 사탐이나 과탐 2과목 그래서 총 5개 영역에서 절대평가 기준 그러니까 90점 이상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이제 해마다 좀 다른데 최소 5,000명대에서 많게는 17,000명대까지 이르고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능에서 동일 등급을 받은 수만 명 학생들 제비뽑기를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요. 대학이 어떻게 공정하게 선발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절대평가가 되면 수능을 위주로 하는 정시를 축소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참 이 학생들 줄 세우지 않고 변별 안 하는 게 좋은 교육이죠. 저도 정말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만 현실은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한 학생이 보상을 받아야지 그게 공정하고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성과 정의로움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참 그 보관이 제가 참 궁금한데요. 그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지 조금만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 왜 절대평가를 구상하셨을지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절대평가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뭐 예컨대 수능의 형태를 좀 바꿀 수도 있겠죠. 뭐 서술형을 일부 가미한다든지 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시험으로 2021학년도 수능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그 도입을 뭐 유예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국가교육회의에서 이것도 논의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2021학년도 수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여유는 조금 없습니다. 여유가 없으시죠? 예.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월 초까지 고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취임을 하시면 저기 여러 각계 의견 들으셔서 지금 어느 정도 방향은 굵직한 방향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잘 좀 그러려고 반영해서 최선을 학부모님들, 다하겠습니다. 학생들 걱정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PPT에서 노래 가사 들어보시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리 조그만 교실로 몰아놓고 전국 900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네, 1994년 발표된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입니다.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판해서 당시 열광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대선 공약이자 후보자께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고교 학점제, 이거는 이 가사에서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아이들의 머릿속에 똑같은 것을 집어넣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기본 소양 차원에서 공통 내용을 배울 수 있지만 고등학교쯤 되면 각자의 적성과 흥미가 분화되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진로를 고려해서 자기만의 수업 메뉴를 짜는 고교 학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표적인 교육 공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에 대한 좀 구상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에 지난 정부부터 이제 교과교실제를 실시하고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나아가는 초중등 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서구 선진교육국에서 하는 고교 학점제 또 무학년제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 계속 열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진척시키는 게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구체적인 것을 논의해서 그리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해 나갈 작정입니다. 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그런 부작용들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이 오랜 기간 실시되면서 상당히 안착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선진교육국들의 입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뭐 일부에서는 수능 자격고사화를 바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가는 것은 사실상 너무 급진적이고 해서 수능 절대평가 과정을 거쳐 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수능 절대평가 자격고사와 어쨌든 그 가는 길이 가시밭길입니다. 최근 5년간 국영수 그리고 사탐이나 과탐 두 과목 그래서 총 5개 영역에서 절대평가 기준 그러니까 90점 이상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이제 해마다 좀 다른데 최소 5,000명대에서 많게는 17,000명대까지 이르고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 수능의 형태를 좀 바꿀 수도 있겠죠. 뭐 서술형을 일부 가미한다든지 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시험으로 2021학년도 수능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그 도입을 뭐 유예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국가교육회의에서 이것도 논의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2021학년도 수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여유는 조금 없습니다. 여유가 없으시죠?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월 초까지 고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취임을 대해 하시면 저기 여러 각계 의견 들으셔서 지금 어느 정도 방향은 굵직한 방향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잘 좀 그러려고 반영해서 최선을 학부모님들, 다하겠습니다. 학생들 예. 걱정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PPT에서 노래 가사 들어보시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리 조그만 교실로 몰아놓고 전국 900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네, 1990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능에서 동일 등급을 받은 수만 명 학생들 제비뽑기를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요. 대학이 어떻게 공정하게 선발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절대평가가 되면 수능을 위주로 하는 정시를 축소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참 이 학생들 줄 세우지 않고 변별 안 하는 게 좋은 교육이죠. 저도 정말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만 현실은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한 학생이 보상을 받아야지 그게 공정하고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성과 정의로움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참 그 보관이 제가 참 궁금한데요.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지 조금만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 왜 절대평가를 구상하셨을지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절대평가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컨대 있습니다. 네, 수능 문제, 그리고 이와 매우 유사한 EBS 연계 문제입니다. 네, 저 문제에 주어진 5개의 선택지 중에서 정답 하나를 콕 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과 직결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초중고 12년 교육의 정점에 있는 저 수능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정답 찾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EBS 교재 연계율이 70%로 고3 교실에서는 교과서가 사라지고 EBS 교재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능 위주의 파행적인 학교 수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고, 이게 절대평가를 구상한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곧 발표되어야 하는 2021학년도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것이죠. 근데 이 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국영수,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6과목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위주로 수능 범위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해서 높은 변별력을 두게 되면 아마도 고등학교 3년 내내 1학년 수능 과목을 무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도 아마 그 수능 절대평가를 제안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능 절대평가는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간단하게 답변을 두어 차례 하시기는 했지만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이 수능 절대평가를 왜 구상하게 되셨고 어떻게 추진하실지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수능 시험이 이제 그동안에 몇 차례 제도가 바뀌면서 오늘의 수능 시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 교육국들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수능 시험을 보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 자체가 입시 과